네, 사회일부 최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최 기자 하나씩 사고 당시 짚어봐야 할 대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고가 벌어진 게 토요일 밤 10시 15분이고요. 경찰서가 직원들에게 비상 소집 명령을 내린 게 새벽 1시 30분. 예.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 오전 1시 30분, 이 시간부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요, 경찰에 첫 신고가 접수된 지 3시간 15분이 지난 시각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당시 현장 취재 중이었는데 당시 촬영된 장면부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새벽 1시의 모습인데요. 구급 차량으로 도로가 아주 가득 찬 모습이죠. 그리고 여전히 인파가 몰려 있어서 굉장히 혼잡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긴박하게 호루라기를 부는 소리도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인근 순천향대병원은요, 이미 이송된 환자들로 영안실이 가득 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장 일손이 필요했었던 시간인데 관할 경찰서인 용산서에서는 비상소집령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11시 13분에 재난대응 2단계 발령했고요. 약 40분 뒤인 3단계 발령을 내린 것과 비교해도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이후에 현장에 인력이 모자라 모든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에 매달리고 환자들을 직접 날랐던 상황을 떠올려 보면은 경찰의 대응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은 뭐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경찰은 필수 인력은 현장에 이미 도착한 상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 비상소집 명령이 흔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결정하기까지 쉽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고 치안 유지를 해야 했지만 처음부터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용산구청도 좀 살펴보죠.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 실시간으로 이태원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뭐 갑자기 그 시간에 몰렸을 것 같지도 않고 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조금 놓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이 용산 통합관제센터부터 살펴보면요. 이 네. 관제센터가 용산구청 지하 2층에 있습니다. 319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2010년에 지역 안에 있는 범죄 예방이나 불법 주정차 등 단속을 위해서 예산 13억 원을 투입해서 구축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24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합니다. 구청 측 관제요원 3명에다가 용산경찰서에서 파견 나온 경찰관 1명이 2교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CCTV로 무엇을 봤다고 합니까? 이 용산구청에 물어봤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근데 CCTV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역할, 이 방범 단속과 주차 단속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사가 벌어진 골목을 직접 비추는 카메라가 없었다라고 덧붙이면서도 골목 앞뒤로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모습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면 네. 그걸 확인한 뒤에 무슨 조치는 취한 거예요? 앞뒤 거리에 사람들이 크게 불어나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가늠이 되긴 하지만 정작 현장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이 경찰 지원 요청 등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정도만 파악했지 정작 사고가 날 거라는 예상은 못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미 그 전에 이제 3번 대책 회의도 했다고 보도 전해드렸고 사흘 네. 전에는 뭐 상인하고 역장들까지 모여서 대책 회의를 하면서 그때 인파가 몰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참사 사흘 전, 그러니까 네. 지난 26일에 관련 회의에 몰리고 있는데요.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와 이태원 관광특구 상인연합회 관계자, 그리고 용산구청 직원 등이 모여서 이 헬로윈 관련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인파가 몰려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별 대책은 나온 게 없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정리된 회의 자료들을 취합해 보면은 경찰은 이 마약 범죄와 성범죄 예방,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는 쓰레기 배출 문제에만 좀 초점을 맞췄고 대규모 인파에 대한 언급이나 대책은 따로 없었습니다. 조금 더 안타까운 이유가 보름 전에 네. 이 이태원에 100만 명이나 모였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질서가 네.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됐다면서요. 정확히 보름 전 일이죠. 네. 사실 이게 지난 15일에 서울 이태원에서 이 지구촌 축제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방문객이 100만 명 규모였고 행사 장소가 이번 사고 장소와 인접하다 보니 계속 함께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사고 당일 이태원 거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영상 상황인데 자세히 보시면요, 거리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두기도 했고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차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차도를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여서 차도 위에 이렇게 시민들이 편하게 다른 분들과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이 행사는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가 주최를 했고요. 서울시 그리고 용산구가 후원했습니다.
그러면 이번과 달랐던 건 이번에는 지역 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매뉴얼이 없었다 이건가요, 그럼? 제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살펴보니 서울 용산경찰서와 이태원 상인동으로 꾸려진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가 지난 13일에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거든요. 당시 협약 내용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범죄나 마약 근절 관련된 내용이 돼 있고 서울 경찰이 홍보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태원 지구축제와 헬로윈 데이 등에 대한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협업 체계를 갖추자 했는데 네. 경찰이 모든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 공공안전관리 책임 주체 중에 하나인 경찰이 왜 당시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함께 거론되는 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매뉴얼이거든요. 자세히 뜯어보면요. 행사에 대한 단계별 시나리오는 물론이고요. 대규모 혼잡 사고에 대한 안전사고 조치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안전관리 요원을 운용하고 또 관람객 집중에 대해서 경찰과 사전 협의하는 것도 중요한 관리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었던 이 할로윈 행사 자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찰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최자가 애매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13만 명이 이태원을 찾은 참사 당일 이 당시 이태원은 명확한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일 이제 경찰이 137명이 이제 예. 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조차도 뭐 마약이나 성범죄 단속 쪽이지 이 질서 유지 이쪽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참사 당일에 네. 이태원 일대에 투입되기로 했던 경찰이 이 인원보다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마약과 성범죄 단속을 위해서 이 경찰 인력 200명을 투입해야겠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발표한 것을 확인해 보니 사고 당일에는 137명이 배치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약이나 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력들이 주로 배치가 됐고요. 경찰은 과거 헬로윈 행사와 비교했었을 때 더 많은 인력을 배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따져보면 조금 다릅니다. 작년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력, 기동대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별도로 현장 배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참 따져봐야 대목이 많아 보이는데 경찰은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과제가 남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그리고 사상자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영상이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경찰이 매뉴얼에서 발견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시는 이런 인파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일보 최주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